우리가 살면서 모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이것저것 사 모으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일까? 통장 잔고, 집 평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아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옆 벤치에 두 분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한 분은 손에 커피를 들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더라고요. 어제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친구분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많이 불안했겠어. 이렇게 하나하나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듣고 웃고 때로는 한숨 쉬고. 하지만 두 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돈 한 푼 안 쓰고 화려한 곳에 가지 않아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두 분은 지금 엄청난 재산을 나누고 계시는 거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을 주고받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는 걸 많이 한다고 하죠. 친구가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좋아요도 수십 개씩 받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인간관계의 가치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제 친구 박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젊은 시절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빴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바빠. 다음에 가족들이 주말에 나들이 가자고 해도 일이 밀렸어. 나중에 항상 일이 먼저였죠. 회사 직원들은 많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지냈고요. 명함도 수백 장 모았어요. 골프도 자주 쳤는데 그것도 다 사업 관계였습니다. 진짜 친구로 만난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만난 관계였던 거죠.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깨달았대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랍니다. 회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번 왔다 가고 거래처 사람들은 꽃 하나 보내고 끝이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었고 정작 진짜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멀리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군대 동기.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박 씨는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박 씨가 회복한 후 제게 한 말입니다. 명함 수백 장이 뭔 소용이야?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박 씨는 달라졌어요. 옛날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사업도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해요. 대신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씁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돈처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가서 인간관계 좀 만들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여서 쌓아가는 거예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요. 여러분 집에 화분 있으신가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을 한 번에 왕창 주고 한 달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들어버리죠. 뿌리가 썩기도 하고요. 반대로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가끔 흙도 갈아주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잎도 푸르고 꽃도 피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명절 때 한 번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전화 한 통이 더 낫습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아, 바빠 하고 지나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요즘 어때? 건강은? 물어보는 게 관계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책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좀 어색해했대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렇게 친해진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데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인사 한마디. 하지만 이게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분은 산책 나가는 게 즐겁대요.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커피도 한잔하고. 혼자였으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매일이 즐겁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100명의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통하는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진짜로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낫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경우예요. 아내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만나는 친구가 3명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내 친구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나머지 2 친구가 매일 전화했답니다. 처음엔 울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전화를 끊지 않고 같이 있어줬어요. 울음소리만 들으면서도요. 몇 달이 지나고 그분이 조금 나아졌을 때 새 친구가 여행을 갔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가까운 바닷가에 하루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분이 그 여행을 계기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아내는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결은 경청입니다. 듣는 거요. 요즘 사람들 다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있잖아. 이렇게 말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이웃 김씨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요즘 아들놈이 말이야.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그 이야기 전에도 몇 번 들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대로 들어보기로 했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그랬구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반응도 해드리고 15분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김씨 할머니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빼앗았네.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이런 조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15분을 투자했을 뿐인데 그분은 엄청난 위로를 받으신 거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척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에이, 그게 뭐라고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에 더 상처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경청할 때는 진짜로 들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응응하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TV 보면서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 듣는 겁니다. 우리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듣다가 조언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뭐든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지. 하지만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70대 후반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저 할아버지 왜 맨날 같은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TV가 대화 상대의 전부인 삶이에요. 자식들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그러니 누군가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같은 이야기라도 누군가 들어주면 좋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 그분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또 그 이야기 신뢰하고 피하는 대신 그 이야기 재미있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6.25 전쟁 때 이야기, 산업화 시대 이야기, 우리가 배울 게 많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분 얼굴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공감한다는 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몇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이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둘로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너무 욕심을 부렸어.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랐어요.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한 친구는 매주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다른 친구는 이력서 쓰는 걸 도와줬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갖다 줬답니다. 큰 도움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최 씨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최 씨가 지금도 고마워하는 건 이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나 정말 포기했을 거야. 돈 한 푼 안 빌려줬지만 그 친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돈보다 귀했어. 그분들이 큰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해서 밥 먹자.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최 씨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됐어요. 지금 최 씨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만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빚도 다 갚고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힘들 때는 달려가서 돕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드는 선순환입니다. 세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솔직함이란 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신 그거 못생겼어. 너 살 좀 빠져야겠다. 요즘 너 얼굴에 피곤이 많이 보여. 이런 말들이요.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진짜 솔직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사실은 나도 힘들어. 나도 두려워. 나도 외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이런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 문제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요. 괜찮은 척 했죠. 다 잘 돼, 문제 없어. 그런데 속으론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들어서 오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형,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그래, 나도 요즘 힘들어. 그래서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둘 다 힘든데 서로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친구도 나처럼 힘들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다행히 제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었구나. 진작 이야기했으면 덜 힘들었을 거라고요. 요즘 사람들, 특히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힘든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솔직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배려해야죠.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그렇게 주고받는 게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기대가 크니까요. 가족한테, 오랜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정말 아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친구가 잘못했고 친구가 보기엔 제가 잘못했던 거죠.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가끔 다른 친구들 모임에서 소식을 듣곤 했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관심이 있나 봐요. 제 소식을 물어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처음엔 서로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이 나이에 이렇게 자존심 싸움하는 게 맞나?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그랬더니 친구도 눈물 글썽이면서 나도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바보 같았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소주 한잔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도 친구는 친구더라고요. 지금은 더 돈독해졌어요. 한 번 깨졌다가 다시 붙은 그릇이 더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사는 건 나만 힘든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 생각만 나요. 반대로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거니까요. 물론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계속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관계를 끊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오래된 관계라면 한 번쯤은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미숙했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5번째는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물만 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두 커피처럼 천천히 내려야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이 없어가 입버릇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정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바쁜 사람이에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니까 정말 정신없이 삽니다. 직원 월급도 챙겨야 하고 거래처도 관리해야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대 거르지 않는 게 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 아침 9시면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정씨야. 잘 주무셨어요? 바빠도 10분은 있잖아. 일주일에 10분 투자해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정씨가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1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300분, 5시간이에요. 1년이면 60시간. 이게 쌓이면 엄청난 관계가 됩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 100번 사랑해, 소중해 하는 것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쁜데도 시간 내줬다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6번째는 작은 배려입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것들이 관계를 만듭니다. 길 가다가 예쁜 꽃 봤을 때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기. 이거 보니까 내 생각나더라라는 메시지 한 줄.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 아내가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갈 때마다 신기한 재료가 있으면 사옵니다. 이거 요리하면 어떨까? 하면서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몇천 원짜리 채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좋대요. 당신이 날 생각했구나가 느껴진대요. 반대로 아내도 저를 배려합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도서관 갔다가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 있으면 빌려옵니다. 또 제가 커피 마시면서 뉴스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침마다 커피를 타줍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런 작은 배려를 계속합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이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배려의 힘이에요. 큰 이벤트 한 번보다 작은 배려 365번이 낫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오늘 작은 배려 하나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어. 잘 먹었어? 건강 챙겨.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키웁니다. 7번째는 갈등 해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은 생깁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게 당연해요.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예요.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거나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관계가 깨집니다. 맨날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감정대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남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더 싸우게 돼요. 좋은 방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왜 맨날 늦어? 가 아니라 당신이 늦으면 나는 걱정돼.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해져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서운해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덜 방어적이 돼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제가 해준 조언이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싸워도 돼. 하지만 상처 주지 않고 싸우는 법을 배워. 문제는 풀어야 하지만 사람은 공격하면 안 돼. 제 경험상 갈등 해결의 황금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화가 나도 하루 안에는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화가 난 즉시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이 앞서서 더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이런 이유야. 너는 어땠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죠. 대부분 오해였거나 서로 몰랐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8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잊기 쉬운 게 감사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배우자가 밥 해주는 것, 자식이 안부 전화하는 것, 친구가 시간 내주는 것. 처음엔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모두 선택입니다. 밥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전화 안 할 수도 있고 시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해준다는 거 자체가 선물이에요.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게 있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해요. 때로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좋아. 덕분에 힘이 났어.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특히 나이 들면 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해요. 9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좋은 관계는 한 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돌봐야 합니다. 정원처럼요. 한 번 예쁘게 꾸며놨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물 주고 잡초 뽑고 가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홀해집니다. 뭐 괜찮겠지, 한 번쯤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어느새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제 친구 이 씨는 매년 새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누구누구를 만날 거라고.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연락합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관계도 계획이 필요해? 했죠. 그런데 이 씨 인간관계를 보면 정말 부러워요. 오래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만들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꾸준함이래요. 특별한 게 없대요. 그냥 계속하는 거래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한테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형제자매 만나기, 분기에 한 번 오래된 친구와 밥 먹기.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노력, 때로는 돈도. 친구 생일에 선물하기, 멀리 사는 가족 만나러 가기, 힘든 친구 옆에 있어주기. 이런 게 다 투자예요. 투자한다고 해서 꼭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100을 줘도 10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속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돌아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로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쑥스러우면 문자로라도 보내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연락하기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진심은 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 오면 반가워해요. 저도 몇 달 전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했어요. 거의 30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기억이나 할까?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야, 나 기억해? 3학년 5반에서 같이 공부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연하지. 너 목소리 그대로네. 하면서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날 1시간 넘게 전화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요.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나요. 사실 나도 내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났거든. 내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서로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우정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완벽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고. 제 오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은행 계좌 같아.
계속 입금해야 잔고가 쌓여. 그리고 가끔은 출금도 해야 해. 주기만 하면 내가 힘들고 받기만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정말 그래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관계예요. 오늘은 내가 도와주고 내일은 상대방이 도와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중요해요. 1000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5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집 평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 하나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었어요. 매일 회사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어요. 당신 동네 노인정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엔 싫었어요. 내가 벌써 노인정에 갈 나이야? 하는 생각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아내 말을 듣고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나이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가니까 친해졌어요. 이제는 거기 가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이씨 할아버지라고 정말 재미있는 분이 계세요. 옛날 이야기도 잘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이분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나이 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고 사는 법, 긍정적으로 사는 법,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완벽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실수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크게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